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내일이 내년이 되는 이상한 기분이 드는 12월 31일입니다. 내년이 내일이니 나이 한 살 더 먹는 속상한 12월 31일입니다. 2021년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자님들 다가오는 2022년엔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하는 접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영상으로 1년간 업로드했던 곳 중 가성비가 괜찮았던 8곳을 모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제 영상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안 보셔도 되는 재방송입니다. 2021년 대단히 감사드리며 2022년엔 더욱더 괜찮은 술집 찾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메뉴판은 1998년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김밥 천국의 라면도 3,500원인 세상에 살고 있는 지금 파스타집에서는 상상도 못할 가격으로 이 정도만 되어도 외식의 삶이 조금은 윤택해질 것 같습니다. 순댓국 3,500원, 고기 연주 3,000원, 소주 2,000원입니다. 속으신 분 없겠지만 2021년 1월의 가격입니다. 간을 서비스로 챙겨주셨던 고기 연주의 가격은 3,000원, 그리고 소주 같은 경우는 3,000원도 찾기 힘든 요즘 2,000원이라는 엄청난 파격의 금액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의 마음처럼 따뜻한 순댓국 한 그릇은 3,500원입니다. 든든한 순댓국 한 그릇에 소주 한 병 마셔도 5,500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식당은 할머니 순댓국입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간판에 할머니라는 단어가 있으면 주의할 점이 있는데 보통 중간은 없습니다. 정말 맛이 좋거나 정말 맛이 없거나, 이곳은 맛을 떠나서 존재 자체로도 감사드리는 소중한 식당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먼 곳에서 천국을 찾던 저는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가까이에 있었는데. 정신색. 지하철 신당역 2번 출구로 나오셔서 직진 후 국민은행에서 좌회전하면 왼편에 할머니 순댓국이 보입니다. 조금 빠른 걸음으로 1분 조금 넘게 걸리는 위치라 찾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찾기 쉬운 곳을 저는 버스라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떡볶이타운에서 내려 20분가량을 걸어왔습니다. 멍청한 새. 저는 이렇게 양념을 안 한 새우젓을 좋아하는데, 양념을 하면 그럴 경우는 아주 희박하지만 재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것보다는 양념 때문에 새우젓 본연의 맛을 덮어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원한 배추김치는 뜨끈한 순댓국밥과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깍두기가 없는 건 좀 아쉽다고? 제가 지금 아쉽다고 했나요? 순댓국 3,500원인데 저는 인간도 아닙니다. 이 가격에 위생이 어떻고 맛이 어떻고 뭐가 없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존재 자체로 감사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고기 안주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쫀득쫀득하고 고소한 머릿고기와 잘 삶아낸 간이 단돈 3,000원이라는 게 놀라워서 참이슬 한 병을 주문했는데 소주는 한 병에 2,000원이라는 게 정말 놀라워서 이곳은 필히 현금으로 계산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이곳은 현금과 계좌이체만 가능하다고 하지만 카드가 가능했어도 현금으로 계산을 했을 접니다. 반갑습니다. 영상 시작 2분이 지난 후에 인사를 안 드렸음을 알아챈 접니다. 죄송합니다. 쫀득쫀득 씹을수록 고소함이 퍼지는 머릿고기와 묵직하고 진득한 풍미가 좋은 간은 아주 좋은 소주 안주가 되어 주었습니다. 추운 겨울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순대국밥을 보면 참으로 행복합니다. 토렴 형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밥은 국에 함께 말아져 나오고 양도 이 정도면 아주 넉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물은 진득함과 맑음의 어느 경계선쯤이고 구수하고 고기는 아주 인심 좋게 가득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약간의 부추와 빨간 양념장과 후추가 올라가 있습니다. 기호에 맞게 양념장을 빼도 좋을 것 같고 약간의 얼큰함이 생각이 나서 모두 섞어서 먹었습니다. 양념장만 따로 노는 맛은 아니고 국물과 조화롭게 어울려 구수함에 적당한 얼큰한 풍미를 올려주었습니다. 3,500원 순댓국에 엄청난 맛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맛있게 먹었고, 고기의 다양한 부위 하나하나 식감과 맛을 비교해가며 먹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잡내도 없었고 이 가격이 아니더라도 딱히 흠잡을 부분은 없었습니다. 3,5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가장 든든하고 맛있는 한 끼 식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 근처에 있었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방문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뉴판을 보면 2,000원 국수도 있는데 이걸 이제 봤습니다. 당시에 봤으면 주문을 했을 텐데 국수가 상당히 많이 궁금하기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국수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월의 흔적은 많이 느껴졌으나 위생적이지 못하다의 느낌은 전혀 받지 않았고, 이렇게 반찬도 깔끔하게 잘 나오고 테이블 깨끗했으며 특히나 고추와 양파를 보면 마르지 않고 신선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손님은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이며 한 번씩 젊은 손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아주 밝게 맞아주시고 친절하셔서 매우 기분 좋게 편안하게 한 잔 마실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내는 테이블 4-5개 정도로 상당히 협소해 식사 시간을 피해서 가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여기 정말 대박입니다. 지금까지 속초에서 다녀본 식당 중에서 단연코 1등의 가성비와 맛을 잡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잡았다 요놈. 최근 평일과 주말의 가격이 다른 오징어 난전을 보고 내 사랑 속초와 이별을 하려고 했지만 4주간의 조정기간을 가지고 4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신구 선생님 같은 깊은 맛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들이 개맛을 알아? 네, 압니다. 개는 개맛이요, 크래미는 개같은 맛이로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 올릴 식당은 속초 조양동에 위치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을 보여줬던 광성 홍게 장군입니다. 홍게 한 마리는 19,000원, 두 마리는 38,000원, 네 마리는 76,000원입니다. 그렇다면 5마리는 얼마일까요? 홍게라면은 무한 제공된다고 하니 굉장히 많이 먹으면 엄청난 가성비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홍게탕은 3만원이 안 되는 가격인 27,000원에 맛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해장으로 선택한 홍게탕이 등장을 했습니다. 냄비도 아주 큼직하고 수북하게 팔을 쌓아 올렸으며 홍게도 아주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국물이 집된장으로 만든 된장찌개의 깊고 구수한 맛이 느껴지면서 홍게의 시원하고 풍부한 감칠맛이 뒤엉켜 끝내주는 국물의 맛을 입안 가득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새끼가 이걸 가성비라고 소개하는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메뉴판은 상시 메뉴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메뉴는 점심 특선으로 오전 11시부터 3시까지만 가능한 홍게탕 백반이며 가격은 1인 6,000원입니다. 6,000원에 홍게탕, 밥, 라면, 사리, 기본 3찬, 냉수, 수저 세트, 종이컵이 제공이 되며 이왕 저렴한 가격 5,900원으로 했으면 더욱더 큰 임팩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주문을 마치니 애호박볶음, 가지무침, 오이지, 열무김치, 고추무침, 김치전이 나왔습니다. 반찬 하나하나가 굉장한 맛은 아니지만 집밥 느낌의 밥반찬으로는 충분히 괜찮은 맛을 내주었습니다. 반찬은 변동이 된다고 하니 가볍게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반찬은 셀프바를 이용하면 됩니다. 속초의 아침은 평온하지만 속초에서의 아침은 숙취로 인한 혼돈 그 자체입니다. 옛 성인들께서 말씀하시길 불쌍한 인간은 안주와 해장 고민으로 삶의 반을 버린다고 합니다. 그 성인은 술을 안 드셨던 것 같은데 참으로 행복한 고민이며 성인이 되면 전문기관에서 소주를 제대로 배워야 함 고민을 거듭한 결과 해장은 홍게탕으로 결정을 하였는데 이 가격을 보고는 이곳을 안 올 수 없었습니다. 보시는 홍게탕은 2인분의 양으로 상당히 넉넉해서 둘이 먹기에 충분했습니다. 거기에 라면사리까지 제공이 되니 합리적인 착한 가격으로 포만감 있는 든든한 식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가는 날이 아니었으면 여기서 꽤나 마셨을 것 같습니다. 홍게는 아주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 국물에 굉장히 진한 감칠맛을 가득가득 안겨주었는데 여기 국물 맛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 가격에 당연하지만 상급 홍게는 아니며 살 수율도 좋지 못합니다. 살 수율은 제가 좋습니다. 그래도 하나씩 빨아먹으면 나름 진한 홍게의 풍미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홍게살을 드실 분은 이 메뉴는 추천할 수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가 많이 늦었습니다. 다음에 속초를 가면 반드시 이곳에서 진하게 낮술을 마시겠다고 방금 다짐을 한 접니다. 밥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점심 메뉴에도 해당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올려주면 소주 한 병을 준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하면 홍게 백반을 4,000원에 먹는 셈이 됩니다. 된장의 구수함과 홍게의 감칠맛이 국물에 녹아들어 계속해서 언급하지만 여기 국물 대단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콩나물과 무가 들어가 아주 개운하며 시원하고 깊은 맛으로 속을 제대로 풀어주어 해장으로 좋았고 소주 안주로도 좋으니 전천후 국물이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대지야 사막화 인생은 낙하유수 늙은 몸뚱아리 숙취에 강력화 알코올 가득 내 몸은 소주와 홍게탕의 국물은 가무마 나는 내일도 소주에 머리를 감으마 등짝 스매싱 우리 엄마 나는 볶음면은 싫어 이모님 여기 육수 추가 부탁합니다. 에이요 국물의 맛이 너무 좋고 해장을 해서 살기 위해서 국물을 퍼마셨더니 라면사리가 볶음면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육수 추가가 되어서 저희는 라면을 넣고 다시 2차전을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라면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집 밖에서 먹으면 왜 이렇게 맛이 좋은지 왜 그렇게 파스타는 비싼지 여기 라면사리는 공짜지. 이날 이 홍게라면도 상당히 훌륭한 맛을 내주었습니다. 육수를 붓고 라면을 넣고 취향에 맞게 익혀줍니다. 너무 퍼진 면을 안 좋아해서 적당히 쫄깃함을 유지했을 때 먹었습니다. 불을 안 끄고 계속해서 끓였더니 국물이 조금 짜졌는데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짜면 밥을 더 넣으면 됩니다. 싱거우면 한약 다리듯 반나절 동안 정성을 들여 끓여주면 됩니다. 자작한 국물에 밥을 말아서 면과 함께 먹으면 이 맛이 바로 제대로 살찌는 맛, 나트륨의 맛 아주 맛있습니다. 가성비 식당을 쉽게 찾기 어려운 속초에서 보물과도 같은 식당이었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계란 사세요. 계란이 왔습니다.
사방이 안주로 둘러싸여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행복의 고립 상태로 빠진 이곳의 메뉴판을 보면 소주 2,500원의 행복 하나, 스팸과 런천 미트 9분의 행복 2개, 저렴한 가격과 충분했던 맛, 그리고 남자 사장님의 친절함으로 행복 100개를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름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선미님. 이 세상 모든 선미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몸은 무겁고 지갑은 가벼웠던, 유난히 화창한 날씨 탓에 놀이동산 솜사탕이 생각났던 그날, 고등학교 개교 기념일에 롯데월드에서 프렌치 레볼루션과 자이로 드롭을 5번씩 탔던 기억을 안주 삼아 소주 한잔 마시기 위해 충무로에 위치한 선민의 마트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솜사탕보다 매운탕에 소주 한 잔이 좋을 나이, 안주는 돌고 돌아 순정이라더니 멸치가 좋아지는 나이. 에라이, 20대의 순정은 사라진 지 오래 천년이 지나가도 안 변할 사랑은 이미 시작된 거야. 천상유해는 1995년 발매한 룰라 3집의 노래, 금영의 4835, 김돈규의 나만의 슬픔은 저의 노래방 18번 노래, 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된 멸치 후리는 노래, 짭짤하면서 고소하고 고추장의 매콤한 감칠맛까지 더해주는 멸치 안주는 김 그리고 땅콩과 더불어 제가 정말 애정하는 안주입니다. 하지만 파는 곳이 잘 없어서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친구 집에서 한 잔 마실 경우를 항상 대비하고 있습니다. 두부김치의 가격은 5,000원으로 두부와 생김치가 나오는 아주 정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릇하게 구워낸 고소한 두부와 잘 익은 배추김치는 참으로 잘 어울렸으며 저는 여전히 젓가락질을 못하며 죄를 짓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겠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종로 포장마차의 12,000원짜리 고품격 명품 달걀말이이며 이것은 이곳 선민의마트의 5,000원짜리 달걀말이입니다. 종로 포장마차의 달걀말이 하나의 가격이며 이곳에서는 소주 2병과 달걀말이 그리고 김밥도 하나 먹을 수 있습니다. 파스타 한 그릇의 가격이면 이곳 잘 익혀내서 부드럽고 고소함이 가득했으며 잘게 썬 채소도 들어가 아삭한 식감과 개운함까지 더해 주었습니다. 호기롭게 이곳에서 비싼 메뉴에 속하는 9,000원 꽁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꽁치찌개에는 놀랍게도 꽁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김치찌개는 돼지고기보다는 꽁치나 참치를 좋아합니다. 아주 대단한 맛은 아니었지만 소주 안주론 부족함 없이 충분히 맛이 좋았습니다. 통조림 꽁치는 맛있기 때문입니다. 두부김치, 달걀말이, 꽁치김치찌개, 소주 4병, 헛개차 2병, 하늘보리 1병, 이렇게 해서 총 35,000원 계산했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엄마 10,000원만. 왜? 양장피 사먹게. 죄송합니다. 연기는 못하겠습니다. 양장피 10,000원, 난자완스 10,000원, 탕수육 5,000원, 짜장면 2,000원입니다. 와, 겁나 싸네. 반갑습니다. MTM 연기학원을 다녀야 할 접니다. 북한은 빼고 남한에서 제일 맛있는 치킨집 2층에 가격 책정을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 중국집 옥문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근데 북한이 치킨을 잘하나? 옥문은 지하철 연신내역 7번 출구에서 약 650m 거리 2층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맞은편에는 성인용품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벽면을 채운 메뉴와 가격을 보면 선비인 저의 입에서 정말 기쁨의 욕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우씨, 삐...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날 3가지 메뉴만 살짝 먹어봤는데 기대 이상이었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럿이 가서 더욱더 다양한 메뉴를 먹게 되며 다시 한번 가볍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세월이 느껴졌으며 홀과 방바닥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양장피가 단돈 10,000원인데 2-3만원 하는 양장피와 비교를 해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절을 올리고 싶었지만 초면에 실례라고 생각해서 마음으로 감사 인사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겨자 소스 취향에 맞게 뿌린 후 섞어서 맛을 보면 코가 찡하고 눈물이 나는 게 기분이 좋은 걸 보니 변태가 확실합니다. 맞은편 성인용품점은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재료 하나하나 맛도 괜찮아서 소주 안주로 아주 훌륭했습니다. 이 정도 재료와 양이 10,000원이라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전분을 이용해 만든 양장피는 부들부들하면서 매끄럽게 입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가운데 양장피와 양파, 당근, 목이버섯이 그리고 주변으론 건해삼, 볶은고기, 새우, 달걀지단, 맛살, 오이 등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크게 떠서 한 입 가득 먹으면 다채로운 식재료의 맛과 식감 그리고 톡 쏘는 겨자의 어울림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10,000원 이상의 만족도와 맛을 내주었습니다. 톡 쏘면서 시원한 맛이 소주 안주로 아주 좋았습니다. 탕수육 반갑습니다. 탕수육 게임에서 져본 적이 없는 접니다. 오늘은 2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탕수육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익힌 당근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탕수육 이만큼이 5,000원으로 역시나 미친 가성비를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그냥 주문하면 부먹으로 나오고 요청드리면 찍먹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탕수육 소스가 묽지 않고 아주 진득해서 복목에 가까운 맛을 내줘서 너무 좋았고 소스 맛도 괜찮았고 고기튀김도 잡내 없이 고소함이 가득했습니다. 난자완스도 10,000원입니다. 여기 요리
메뉴가 모두 10,000원이어서 부담없이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메뉴에 투정을 하는 게 좀 그렇지만 양장피와 탕수육의 만족도에 비해 난자완스는 그보다는 덜했습니다. 소스의 맛도 느끼한 맛이 강했고 고기 완자도 고기 자체의 맛과 육향이 약하고 밀가루의 맛이 느껴졌습니다. 일단은 난자완스는 빼고 주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짜장면이 2,000원인데 배가 불러서 맛은 못 봤지만 정말 많은 손님들이 드시고 계셨고 양도 아주 넉넉해 보였습니다. 아참, 소주는 3,000원입니다. 이곳은 천국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곳의 메뉴판을 보고 저는 제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천국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기도 넉넉하고 맛도 근사했던 이곳의 돼지국밥은 너무나 감사한 가격 4,000원, 그리고 소주는 2,500원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지인을 만나기로 했는데 너무 일찍 일어나 시간으로 돈을 샀습니다. 5, 6만원 하는 KTX 대신 무려 5시간 30분이 걸리는 무궁화호의 금액은 28,600원이었습니다. 비록 간식 카트가 언제부턴가 없어져 슬프지만 책도 보고 밀린 드라마도 보며 여유로운 기차 여행을 즐겨봐야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부산으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입니다. 지금부터 술만 여행룸과 1박 2일간 지옥의 소주 여행이 시작되겠으니 내리실 분은 절대 못 내립니다. 오늘 소개 올릴 식당은 부산 용호동에 위치한 국밥집입니다. 용호 3동에 위치하고 있어 3동 국밥집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외관을 보는 순간 그동안 숨죽여 있던 핑크 색감이 뛰기 시작하고 메뉴판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어버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천국에서 소주를 주문하는 저를 만날 수 있었는데 소주가 2,500원이라는 사장님의 말씀에 다시 심장 놀라운 가격 4,000원인 돼지국밥 10,000원 수육소자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수육을 찍어 먹는 새콤한 소스와 쌈장만 봐도 느낌이 오고 피를 맑게 자신있게 부추 무침과 양파, 고추, 새우젓이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는 은색 쟁반에 담겨 나옵니다. 밥은 말아져 있고 후추와 대파는 미리 올라간 돼지국밥이며 따로 국밥은 500원 더 비싼 4,500원입니다. 오랜 시간 사고를 끓여낸 뽀얀 국물이며 아주 구수한 맛을 내주었고 얇게 썬 살코기 부분에 돼지고기가 넉넉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뚝배기 가득 담겨 나오기 때문에 한 그릇 먹으면 든든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소함이 가득하고 꼬릿한 냄새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맛있는 돼지국밥이라 할 순 없지만 4,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돼지국밥이며 너무나도 감사한 돼지국밥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제가 부산을 좋아해 종종 와서 기회가 되면 돼지국밥을 한 번씩 먹지만 아직은 그 경험이 미천해 돼지국밥에 대해 이러니 저러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산의 어느 정도 이름난 돼지국밥집은 다 맛이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어디가 맛있다 어디가 맛없다라기보다는 각 식당마다 만드는 방법이 다르기에 몇 번 다녀보고 다른 맛을 비교하는 재미도 느껴보고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돼지국밥집을 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부산에 오면서 부산에 사는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 괜찮은 돼지국밥집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그냥 숙소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접니다.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곳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과 괜찮은 맛을 내주지만 일부러 찾으면 차비와 시간의 비용을 쏟으면서 보상심리와 기대감이 올라가 막상 방문하면 그 만족도는 떨어지고 불만이 생길 수 있으니 일부러 찾기보다는 근처에 올 일이 있으면 가볍게 방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부러 찾았음에도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담백한 고기를 좋아하시면 국밥으로, 지방층이 있는 부위를 좋아하시면 수백으로 주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육은 기름진 부위로 당연히 느끼함은 가지고 있었지만 국밥의 고기와는 다른 아주 야들야들함과 입안 가득 깊은 고소함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수육의 느끼함은 함께 나온 부추와 마늘의 조합으로 이겨내고 풍미는 더욱더 올릴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 힘들게 와서 그런지 소주가 아주 달았습니다. 기차에서 5시간 30분 동안 여유로운 독서와 밀린 드라마를 계획했던 저라는 새끼는 2시간이 지나고 이곳은 감옥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전역에서 극적으로 탈옥에 성공을 했고 자유의 몸으로 다시 KTX를 끊어 부산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모자란 새끼. 무궁화호의 기차의 로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돈으로 사는 현명함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KTX 만세. 만든 곳만 중국이지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인 김치. 두세 마리 올려서 먹으면 간도 잡아주고 감칠맛을 올려주던 새우젓.
떠도 줄지 않는 국밥에 고기 위에 마늘과 쌈장을 올려서 먹으면 더욱더 풍미가 좋아집니다. 시판 쌈장 그대로 덜어둔 게 아닌 손을 한 번 더 거친 정성의 쌈장. 손질도 잘 되어 있었으며 마르지 않고 싱싱했던 고추, 양파, 마늘. 실내는 테이블 5개 정도의 아담한 분위기로 저희가 먹는 동안은 동네 어르신들이 주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사장님도 일하시는 이모님께서도 아주 친절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산하는 친구가 카드를 내밀었으면 그 친구 손을 자르려고 했는데 다행히 현금 계산을 한 그 친구는 소중한 여자친구를 잃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렇게 비행기표도 19,180원에 끊어뒀는데 공항 수속이 귀찮아서 기차로 바꾸면서 저는 피곤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산은 KTX나 비행기가 정답입니다. KTX보다 비행기가 더 저렴할 때가 많으니 비행기를 추천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제 채널 역사상 가장 미친 가성비를 볼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아니 아빠 쪽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정도의 가성비는 처음 보는 접니다. 돼지고기 수육, 묵은지 꽁치조림, 못먹어 삭힌 홍어, 남이처 생굴, 게 한 마리, 황태 해장국 등등등등 지금 보시는 모든 안주가 3,000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3,000원 꼴입니다. 오랜만에 서울을 벗어나 전라북도 임실군에 가고 있는 길이며 오늘의 목적지는 임실군 강진면 강진시장에 위치한 행운집입니다. 외관의 모습부터 가슴 깊은 곳에서 감동이 밀려옵니다. 식당 맞은편에 큰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이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보기만 해도 따스함이 느껴지는 연탄 난로가 자리를 잡고 있으며 엄청나게 큰 원형 테이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먼저 머릿고기 하나를 주문했으며 가격은 4,000원입니다. 머릿고기 외에 배추김치, 환상적인 들기름 향이 가득한 채소무침, 아삭한 무생채, 총각김치, 쌉싸름한 맛이 일품인 고들빼기 김치가 차려집니다. 할머니께서 손맛이 좋으셔서 찬 하나하나의 맛에 깊이가 느껴져 스팸에 길들여진 혀가 바짝바짝 놀랍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막걸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소주 대신 막걸리 한 병을 주문을 했습니다. 왠지 여기는 막걸리가 전북 정읍시 산해면의 산해 주조장에서 만든 처음 마셔보는 산해 막걸리입니다. 첫 경험은 언제나 짜릿해. 제가 술에서 단맛이 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막걸리 역시 답니다. 하지만 한 병 정도는 기분 좋은 달달함으로 마시기엔 아주 괜찮았습니다. 친구는 운전을 해야 하기에 짬만 하고 제가 다 마셨습니다. 여기 고기 머릿고기 진짜 정말 아주 굉장히 대단히 훌륭합니다. 식은 고기 특유의 아주 밀도감 높은 쫀득한 식감이 상당히 인상적이며 특히나 지방층을 씹으면 치아가 쑥 빨려 들어가면서 느끼함이 아닌 극강의 고소함이 가득가득 채워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먹어왔던 머릿고기와는 또 다른 엄청난 매력이 있습니다. 맛있네. 영상 초반에 머릿고기가 4,000원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서비스입니다. 여기 4,000원 물국수를 주문하면 반찬으로 머릿고기 외 5가지 찬이 나와서 국수 백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저는 이곳이 행운집인 줄 알았는데 메뉴판을 찍는데 할매 국수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지?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지며 뭔가 잘못돼가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행운집으로 왔는데 다시 밖으로 나가서 보니 저는 이 건물 전부 행운집인 줄 알았는데 할매 국수집과 행운집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시 행운집으로 갈까 생각도 했지만 여기도 충분히 만족스러웠고 보통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식당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냥 행운집은 언제고 다시 기회가 되면 찾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삼길포항에서 하루 보내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천안 병천 순댓국으로 해장을 하려고 친구한테 천안 청아집으로 내비 찍으라고 하고 일어나니 안산의 청아집으로 도착해 수원의 유치회관에서 해장한 기억이 납니다. 드디어 상당히 커다란 그릇에 가득 담긴 따스함이 느껴지는 물국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하얀 국물에 하얀 면 그리고 고명으로 올린 푸릇한 애호박의 구성으로 상당히 단정하고 단아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국물을 먼저 떠서 먹어보면 놀랍게도 따뜻합니다. 그리고 은은하게 멸치의 향이 느껴지며 감칠맛이 좋습니다. 아주 묵직한 국물은 아니고 훌훌 잘 넘어가는 가벼운 국물입니다. 면은 도톰해서 입안 가득 씹는 맛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반찬들과 곁들여 먹기에 어울림이 상당히 좋습니다. 양념장이 나오는데 취향에 맞게 적당히 넣어서 먹으면 간도 딱 맞고 더욱더 진한 맛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쌉싸름함이 기가 막힌 고들빼기와도 잘 어울리고 아삭한 배추김치와도 궁합이 좋습니다. 친구가 주문한 비빔국수의 가격은 5,000원이며 양념이 제 입에는 다소 싱거워서 큰 임팩트는 없었지만 전혀 불만은 없습니다. 4,000원 물국수 하나를 주문하면 머릿고기를 서비스로 내어주는 아주 감사한 식당입니다. 감사히 잘 먹고 갑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곳은 임실 행운집에서 약 50분 정도 걸리는 익산의 웰빙 먹거리입니다. 이곳은
섬마을 훈태님 영상을 보고 방문을 했습니다. 좋은 곳 속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기 진짜 역대급 가성비에 맛도 훌륭하고 소주 마시기 최적화된 곳입니다. 아 미쳤어. 메뉴판이 상당히 독특한데 기본 15,000원을 주문하면 술 3병을 포함한 한 상 가득 안주가 나옵니다. 영상 초반에 안주가 3,000원 꼴이라고 했는데 보통 소주 가격 4,000원으로 계산을 하면 소주 3병에 12,000원이니 안주는 3,000원입니다. 인당 15,000원이라고 해도 저는 마실 것 같은데 인당이 아닙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무생채, 달걀, 어묵볶음, 방토, 해초, 멸치, 귤, 조개전, 황태해장국, 양배추 샐러드, 배추김치, 수육, 묵은지, 꽁치, 사키농어, 생굴, 밤, 소라, 갯찜, 전 이렇게 엄청나게 다양한 가지수의 안주가 차려집니다. 소라는 무르지 않고 아주 꽉 찬 단단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씹을수록 올라오는 소라 특유의 감칠맛과 단맛이 상당히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뜨끈한 흰쌀밥을 부르는 조개젓은 입에 쩍 붙는 감칠맛을 보여줍니다. 돼지고기 수육은 아주 야들야들하고 잡내 없이 아주 잘 삶아냈으며 새우젓 2-3마리 올려서 먹으면 간도 딱 잡아주면서 고소함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속을 풀어주는 황태해장국은 안주로 먹는 동시에 해장까지 해줘서 소주를 마시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국물을 떠먹어보면 아주 구수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부쳐낸 따끈한 전을 먹으면 입술이 반딱반딱 섹시하게 변해 앞에 앉은 남자놈을 꼬시기에 충분했고 테두리 부분은 아주 바삭하고 안쪽으로는 촉촉하면서 고소함이 아주 좋았습니다. 중간중간 햄도 들어가 있어서 더욱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코끝이 시린 겨울은 우리에게 혹독한 추위를 주지만 그에 대한 보답으로 생구를 건네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겨울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비린맛 하나 없이 특유의 구량을 아주 풍성하게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엔 언제 굴을 먹을지 모르기에 가방에 항상 핫소스를 가지고 다닙니다. 역시 핫소스는 피자보단 굴. 안주가 조금씩 다양하게 나오면서 음식 하나하나에 사장님의 멋진 손맛이 담겨져 소주 한 잔, 2잔 계속해서 잘 들어갑니다. 술 마시는데 질릴 틈이 없습니다. 여기 집 근처였음 이틀에 3번 왔을 겁니다. 이어서 묵은지 꽁치조림이 나왔습니다. 푹 익은 묵은지는 입에 쩍 붙는 매력적인 맛을 내주면서 뜨끈한 흰쌀밥 생각을 간절하게 해줍니다. 묵직하게 씹히는 꽁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술 안주로도 좋지만 확실히 묵은지 꽁치조림은 밥이랑 먹는 게 가장 맛있는 것 같습니다. 돼지고기 수육에 조개젓 하나 올려서 먹어도 아주 훌륭합니다. 삶은 달걀은 놀라울 정도로 삶은 계란과 맛이 같습니다. 이렇게 한 잔, 2잔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소주를 마시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쓱 오시더니 황게찜과 홍어인지 가오리인지 뭔지 여튼 제가 못 먹는 삭힌 맛. 그래서 그건 고스란히 반납을 하고 이번에는 황게찜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는 바로 찐 건 아니고 미리 쪄두어서 온기는 없었습니다. 게 뚜껑을 열어서 보면 살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 내장의 맛이 아주 진한 고소함을 가득가득 내주었습니다. 황게찜에 또 한 잔 맛있게 먹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또 쓱 오시더니 밤을 주고 가십니다. 아 여기 도대체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먹은 안주 모두와 소주 3병이 15,000원입니다. 밤을 반으로 쪼개려고 깨물었는데 이 밤은 짜먹는 밤이었습니다. 이곳은 오랫동안 기억이 남을 만한 아주 감사한 곳이었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여기서 또 정말 가성비 훌륭해 보이는 횟집을 가려고 전화를 했는데 일찍 문을 닫아서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숙소 근처로 가면서 기웃기웃거리다 실내 포차로 들어와 꼬막구이와 잡채를 주문해서 모자란 소주를 넣었습니다. 여긴 큰 만족스러움이 없어서 그냥 바로 패스하겠습니다. 슛 골인.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했지만 다른 지역을 갈 때 숙소 선정 시 저는 딱 3가지를 까다롭게 봅니다. 금액, 가격 얼마. 익산 터미널 근처 모텔을 22,000원에 잡고 좋아했는데 모텔 골목을 돌아다니니 입구엔 다들 2만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잠시라도 행복했으면 된 겁니다. 짧은 행복이 쌓이고 쌓여 삶의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이래야 내 마음이 편하지. 언제나 그렇듯 마지막 술자리는 방술입니다. 막걸리 종류별로 3통, 도리토스, 감자과자, 비싸지만 배부를 때 이만한 안주가 없는 칼몬드, 늙은이 체력 보강용 홍삼, 속을 편하게 해줄 거라 믿는 유산균 음료 이렇게 편의점에서 장을 봐왔습니다. 다음날 적당한 숙취를 안고 일어나 해장을 하기 위해 전주로 향했습니다. 남부시장의 현대옥에서 아주 깔끔하고 개운하게 콩나물국밥으로 1차 해장을 했습니다. 콩나물국밥은 7,000원이고 오징어는 2,000원, 그래서 이 한 그릇은 9,000원입니다. 여기에 김과 술안이 따로 제공이 됩니다. 확실히 콩나물국밥은 해장에 상당히 뛰어난 효능을 보여줍니다. 현대옥 바로 옆집 은혜쌍화탕에서 아주 저렴한 1,000원 냉식회 한 잔으로 2차 해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집으로 잡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차는 탑골공원 쪽 초원식당입니다. 소주 2,000원으로 이 세상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종로 술자리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곳입니다. 삼계탕 3,000원, 닭 한 마리 5,000원, 다양한 전 또한 5,000원으로 메뉴판만 보아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른 안주 하나와 멍게를 주문했습니다. 어우 깜짝이야. 이 새끼 뭐야? 반갑습니다. 저 새끼 친구 접니다. 인사가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멍게의 향이 살아나고 있는데 이곳 멍게 엄청나게 신선하고 향도 아주 근사했습니다. 멍게 2번 드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이곳도 식당 맞은편에 테이블을 펴둬서 야장 분위기를 제대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조만간 1차로 방문해서 제대로 다양한 안주의 소주를 마셔보고 싶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